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 하이라키 창에 보면은 블릿이라는 애가 계속 클론이 되고 있어요. 블릿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에너미도 마찬가지고 얘가 계속 할당이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메모리를 되게 많이 잡아먹겠죠. 얘네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어요. 느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이 많은 오브젝트들을 화면을 벗어났을 때는 지워주는 코드를 짜줘야겠죠. 그래서 총알이랑 에너미가 화면을 벗어났을 때 얘를 제거를 해서 이제 메모리 낭비를 막아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는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면 여기 겉면에다가 지금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랑 에너미 부분, 에너미 스폰하는 부분이 있는 겉면에다가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네모 박스를 그려줘서 이 테두리에 닿으면 destroy, 없애라 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큐브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해볼 겁니다. 큐브를 3D 오브젝트 큐브 해서 생성을 해보실 거고요. 얘를 길다랗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 X축 값을 30으로 해줄게요. 30으로 해주고, 그리고 Y축은 15로 해서, 여기가 너무 커졌네요. 15, 10으로 해줄까요? 10으로 하면, 네, 10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포지션은 0,0으로, 0, 10,0으로 해줬고, 스케일은 한 15 정도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5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큐브라는 애를 디스트로이 존으로 해볼게요. 이름을 디스트로이 존 하고 언더바 한 다음에 이제 U를 해줄게요. up이라고 해서 up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디스트로이 존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다운까지 있어야겠죠. 이 충돌을 감지하는 애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영역에 뭔가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것들을 감지를 해서 디스트로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디스트로이 존에다가 이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이게 박스 콜라이더라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박스 콜라이더는 아까 전에 물체가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충돌을 감지해주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즈 트리거가 있어요. 이즈 트리거를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물체 안으로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얘를 트리거로 분별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부딪혔을 때 트리거가 자동으로 충돌했다는 함수를 호출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충돌하는데 필요한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 아까 사용을 했었죠? 애드 컴포넌트에서 리지드 바디 이거를 넣어줄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즈 키네마틱이라고 해서 이제 충돌할 수 있는 물체라는 것을 알려주긴 하지만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렇게 체크를 해줄게요. 그래서 얘를 활성화를 해주면 뭐 물리적으로 막 튕겨나고 뭐 이런 특징이 사라지고요. 오직 트리거 이벤트를 감지를 할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정도만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될까요? 여기에 스크립트를 언제나 그렇듯 붙여서 디스트로이를 한번 해줘야겠죠. 부딪히는 애를 디스트로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폴더에다가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해 주는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크리에이트에 C# 스크립트 만들어 주고요. 여기는 destroy 존이라고 해볼게요. destroy 존이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요거를 켜줄게요.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줍니다. 디스트로이 존이 켜졌고, 네, 이렇게 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감지가 되었을 때, 트리거를 이용을 해서 물체가 감지되었을 때, 감지된 물체들을
다 없애버려라 라는 것을 해줘야겠죠. 아까 에너미를 없앴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함수를 만들어주는데 여기에다가 private void 해주고 트리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감지하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on trigger enter라는 함수고요. 이제 얘를 호출을 해주면 콜라이더, 아더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콜라이더에 아더라는 객체가 들어온 것을 감지를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디스트로이를 해줍니다. 디스트로이 파괴하는 함수라고 했어. 파괴를 하는데 뭘 파괴하냐? 이제 게임 오브젝트 아더에 들어온 게임 오브젝트를 전부 다 파괴해라. 그래서 트리거에 잡히면 다 파괴해라 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스크립트를 넣어줘야겠죠. 디스트로이 존에다가 디스트로이 존에 이렇게 스크립트를 끌어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디스트로이 존도 올려줄게요. 이렇게 여기다 올려줄 거고 끌어서 들어왔죠 여기에. 그리고 얘는 지금 언만 있어요. 위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 감싸줘야겠죠. 이렇게 위아래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감싸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4개를 만들어줘서 얘를 이제 뭐 다운,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해주고 마찬가지로 위치도 바꿔줘야겠죠. 다운은 마이너스 10으로 해주면 뭐 될 것 같고 그리고 레프트는 이제 포지션을 스케일도 Y축으로 길어야겠죠. 얘를 Y축으로 길게 이렇게 하고 포지션을 X축으로 마이너스 10만큼 얘를 그냥 이렇게 끌어내려올게요. 네. 그리고 오고 얘는 좀 더 밑으로 내려올게요. 이게 아니라 업을 좀 더 밑으로 내려오고 다운도 좀 더 위로 올라오고 얘도 이제 포지션을 10, 0 하고 스케일을 1, 15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0 하고 얘도 옆으로 조금 더 당겨서 올게요. 이렇게 하면 네모나게 얘를 감싸주는 형태가 되고 약간 미세한 부분들은 직접 이렇게 기즈모를 이용을 해서 끌어와도 괜찮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만 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떨어져 있으면 괜찮지만 붙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약간 살짝 겹쳐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얘네들끼리 충돌을 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이거죠. 자, 실행을 해보면 얘가 없어져 버렸죠.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얘네들끼리 이렇게 겹쳐 있어요. 틈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겹쳐놨는데 얘네들끼리 충돌을 해버려서 아더 오브젝트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끼리는 충돌을 해도 그 충돌을 감지하지 않게 바꿔줘야겠죠. 그 과정을 해볼 거고요. 근데 얘네들을 다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해줘서 이 레이어의 오른쪽 위에 인스펙터 창에 레이어 부분에서 Add 레이어를 눌러줍니다. Add 레이어 눌러주고 8번 레이어가 있어요. 유저 레이어 8이라는 곳에다가 디스트로이 존이라고 새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얘네들을 클릭해 보면 레이어가 새로 생겼어요. 8번째 레이어. 얘를 디스트로이 존이라고 레이어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에딧에 들어가서
유니티 메뉴에서 두 번째 메뉴인 에딧에 들어가서요. 프로젝트 세팅이라고 해줍니다. 프로젝트 세팅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탭에 보면은 피직스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탭의 다섯 번째에 피직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데스트로이 존끼리 부딪혔을 때는 이 콜라이더를 활성화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데스트로이 존이 이렇게 있고 지금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데스트로이 존끼리 부딪혔을 때는 비활성화를 해줘라 해서 얘를 체크박스를 해지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에너미끼리 부딪혀도 에너미끼리도 없어져 버리죠. 에너미끼리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막아줘야 될 거예요. 같은 원리로 이제 레이어를 추가를 해줄 거고요. 이제 add 레이어 인스펙터 창에서 add 레이어를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9, 10, 11 부분에다가 새로 레이어를 추가를 해줄게요. 9는 플레이어 추가를 해주시고요. 10번에다가는 블릿이라고 추가해 주시고 11번에다가는 에너미라고 추가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각각에다가 넣어줄 건데 플레이어를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서 레이어를 바꿔줄게요. 레이어에 플레이어 레이어 아홉 번째로 바꿔주는데 여기서 Do you want to set layer to player for all child object as well 이라고 돼 있죠? 모든 자식의 레이어까지 다 바꾸겠냐? 여기 지금 fire position이라는 자식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얘를 바꾸겠냐라는 건데 여기서는 yes라고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블릿이랑 에너미도 바꿔줘야겠죠. 얘들은 어디 있죠? 프리팹에 있죠? 프리팹에 들어가서 블릿에 접근을 한 다음에 블릿에서 레이어를 블릿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에너미는 에너미로 변경을 해주실게요. 총알을 막 발사해서 오브젝트를 많이 생성해 볼게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막 생성됐죠? 생성이 많이 됐는데 얘가 이 디스토리 존에 부딪히면은 없어지기 때문에 금방 생성이 됐다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쭉 없어지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메모리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것까지 진행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죠. 이 지금 플레이어도 비행기 모양으로 바꾸고, 에너미도 비행기, 뭐 블릿은 총알 모양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데, 지금 네모 박스로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들을 어느 정도 구현을 했으면 그 안에다가 3D 오브젝트를 모델링 데이터로 교체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에셋 스토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안드로이드 핸드폰 빠지면 뭐 플레이 스토어 같은 개념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3D 모델링도 될 수 있고 스크립트도 될 수 있고 뭐 이것저것 필요한 그 기능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 씬 화면에 오른쪽에 보면 에셋 스토어라고 있고요. 만약에 에셋 스토어가 보이지 않으면 컨트롤 9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윈도우 그 메뉴바에서 에셋 스토어라고 또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에셋 스토어에 접근을 해보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비행기 모양을 찾아볼 거예요. 비행기를 찾을 건데 검색창이 있죠. 검색창에다가 이제 에어플레인 카툰 에어플레인이라고 쳐볼게요. 카툰 에어플레인.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카툰 에어플레인. 약간 만화스러운 에어플레인을 찾을 거고, 얘를 보면은 이렇게 5달러라고 적혀 있는 거는 유료 에셋인 거예요. 5달러를 주고 구매를 하는 거고, 프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에셋이고요. 프리 에셋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니티에는. 이제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비싼 거는 뭐 이렇게 15달러, 40달러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프리 에셋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도 퀄리티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오우썸 카툰 에어플레인즈라는 것을 다운로드를 받아볼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면 다운로드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못 찾겠으면 이거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 이제 이렇게 임포트라는 버튼이 새로 생길 거예요. 임포트 버튼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 유니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니티 프로젝트 창에서 이제 이 에셋들을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가져오기라는 뜻이죠. 임포트가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미지, 매테리얼,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원하시는 것만 뭐 선택을 해서 받으셔도 되고요. 지금은 한번 다 임포트를 해볼게요. 임포트 버튼을 눌러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다 가져왔으면 여기 에셋 아래에 이렇게 Awesome Cartoon Plains라고 새로운 폴더가 생겼어요. 이 폴더를 저는 관리하기 위해서 프리셋 안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볼게요. 프리셋 안에 넣어주시고 꼭 넣진 않아도 되는데 얘는 왜 자꾸 뜨지? 네, 이렇게 프리셋 안에 폴더를 넣어줬고요. 이제 이 카툰 그 플레인 여기 안에 들어가서 저희한테 필요한 모델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여기 뭐 이미지도 있고, 매테리얼도 있고, 모델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프리셉을 많이 강조를 했죠. 프리셉을 가져다 써야겠죠. 그래서 이 플레인즈 폴더 안에 있는 프리셉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플레인이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맨 앞에 있는 빨간색 플레인을 한번 가져와 볼 거고요. 얘네들을 이제 가져왔으면 다시 신상으로 돌아가야겠죠. 신상으로 돌아와서 더블 클릭해 보면 이 플레인을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회전을 해볼 수도 있고, 네, 예쁘게 생겼네요. 이 플레인을 이제 우리의 유저, 플레이어로 가져와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플레인을 눌러서 얘한테 접근을 했더니 이 하이라키 창이 플레인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기 화살표, 뒤로 가는 화살표가 있는데 뒤로 가주시면 아까 그 창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인을 이제 플레이어에다가 할당을 해줘 볼 거고요.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 해서 플레이어의 꼭 아래로 플레이어 위에 가져와야 돼요. 짠 이렇게 가져오면 얘 아래 자식 오브젝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객체는 하위 자식으로 구성을 해서 제작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가 아까 플레이어라는 애가 네모 박스가 있었죠. 네모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네모 박스는 이제 없애주고 이 플레인만 비행기만 작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모 박스는 메쉬 렌더러가 담당을 하고 있다 했죠. 이 플레이어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를 누르고 메쉬 렌더러라는 애를 삭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쉬 렌더러 옆에 따라가보면 오른쪽에 remove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 눌러보면 remove 컴포넌트가 있고요. 이 컴포넌트를 클릭을 해주면 이제 네모난 상자, 아까 큐브 상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외관이 사라졌고 이제 이 플레인이 지금 너무 커요. 우리 게임 오브젝트 상에서 너무 크게 있기 때문에 얘의 크기를 스케일을 0.2, 0.2, 0.2로 작게 만들어 줄게요. 0.2, 0.2, 0.2. 그래서 이 플레인 크기를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이 방향이 지금 저 Z축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Z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로
얘를 이렇게 돌려줄게요. 윗방향으로 보게. 그래서 로테이션을 180으로 돌리면 이렇게 약간 위를 바라보는 형태가 되죠. 지금 약간 잘리기 때문에 조금 위로 올려주면, 이거를 네, 조금 올려주면 네, 올라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플레인이 됐고, 이렇게 해서 큐브 외관까지 걷어내서 이런 화면으로 나왔어요. 이제 에너미도 변경을 해주고 싶어요. 이제 플레이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 값은 얘가 잘 변경이 이렇게 됐는데 에너미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모난 박스로 나오고 있어요. 얘도 같이 비행기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아까 다운을 받았던 플레인 2라는 애로 이 파란색 비행기로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그 얘를 바꿔줘 볼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으로 감싸져 있죠. 얘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이 메테리얼로 지금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옆에 보면은, 인스펙터 창에 보면은, 이 파란색 뭔가 그림이 씌어져 있죠? 이 그림이 이렇게 얘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바꾸면은 얘의 외관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림을 열어주려고 했더니 김프라는 프로그램이 열렸네요. 여기서 열렸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란색 매테리얼이 지금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고, 네, 겉에 있는 얘를 없애면은 겉에 있는 겉모습은 완전 똑같아요. 그냥 그 매테리얼 부분만 바꿔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프리셉에서 아까 그 에너미를 구성하고 있는 프리셉 부분에서 이 플레인으로 프리셉을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프리셉 우리가 만든 파일로 들어가 볼게요. 파일로 들어가고 에너미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생성을 했던 그 큐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큐브의 모습에서 비행기 모습으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에너미 클릭을 해서 하이라키를 변경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운받은 프리셉에서 이 플레인을 가지고 자식으로 넣어줍니다. 자식 오브젝트로 넣어주면 이렇게 플레인이 나오고요. 얘도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0.2, 0.2, 0.2로 바꾸어주고 로테이션도 180 하고 Z축도 180으로 해서 밑에 방향을 보게 할게요. 밑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밑으로 오게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만든 큐브라는 애의 메쉬 렌더러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이 플레이어에서 바꿨던 것처럼 얘도 메쉬 렌더러를 리무브 컴포넌트 해줄게요. 메쉬 렌더러 리무브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이제 프리셋 편집 화면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기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줄게요.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바뀌었죠, 다들. 네, 이렇게 플레이어와 에너미의 그 오브젝트를 바꿔봤고 얘가 부딪히면 죽겠죠. 없어져서 죽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겉의 모습, 겉모양을 업그레이드를 해봤는데 이제 또 업그레이드 할 게 있죠. 우리 블랙, 총알이 모양이 지금 네모 상자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의 그 외관 오브젝트도 좀 바꿔서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레이만 받았기 때문에 다시 SS스토어로 돌아가서 총알의 오브젝트를 받아와 볼 거예요. 자, SS스토어로 다시 넘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로켓 미사일즈라는 문구로 검색을 해볼게요. 로켓 미사일즈라고 해서
여기 프라이싱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프라이싱에서 프리 에셋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무료 에셋들만 나와요. 여기 무료 에셋들이 이렇게 5가지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도 그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팩을 구매를 해볼게요. 팩을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켓 미사일 밤즈 팩을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요. 다운로드한 다음에 임포트를 해서 우리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에다가 가져와 줍니다.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누르면 임포트 유니티 패키지라는 게 나오고 이렇게 모델이나 프리셋이 나오는데 얘들을 그냥 통째로 가져와 볼게요. 프리셋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분리까지 임포트를 해왔죠. 분리를 임포트 해왔으면 이 폴더를 통째로 저 프리팹에다가 넣어줄게요, 일단. 넣어주고, 여기 이제 폴더에 접근을 하면, 프리셋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프리셋에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분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리이 많은데, 여기 중에서도 저는 옐로우라는 폴더에 접근을 할 거고 여러분은 하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옐로우라는 곳에 접근을 해서 보면은 여기 총알 모양이 굉장히 많죠. 총알 중에서 원하시는 총알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는 8번째 이 8번 블릿을 선택을 해볼게요. 8번 선택을 하고 블릿을 이제 우리가 만든 블릿 프로팹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프리셋에 접근을 해서 블릿이라는 애에다가 블릿 더블 클릭해서 접근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이제 블릿 옐로였죠? 옐로에다가 8번 얘를 가져와 줄게요. 이제 원하시는 거 가져오세요.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블릿이라는 애를 메쉬 렌더러를 삭제를 해주실 거고요. 얘가 지금 위치가 포지션이 이상한 데가 있죠? 포지션 리셋을 해줄게요. 리셋. 트랜스폼에서 오른쪽에서 리셋 하면은 리셋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 크기도 너무 커서 0.15, 0.15, 0.15 정도로 바꿔줘야지 아까 있던 그 분리 오브젝트 얘랑 크기가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너무 커서 0.15, 0.15, 0.15 이렇게 크기를 다 바꾸어줬어요. 네, 크기 바꾸어주시고 네, 이렇게까지 했고 분리 이 스케일도 지금 아까 전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해놨죠? 직사각형으로 해놨는데 얘도 지금 리셋을 해볼게요. 이 트랜스폼에서 오른쪽에 가서 리셋을 해주시면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해주시고 박스 콜라이더 부분에 얘가 지금 튀어나와 있어요. 초록색 박스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센터를 0.07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사이즈도 좀 바꿔줄게요. 사이즈는 X축 0.5에서 좀 가로를 줄여주고 Y축도 길기 때문에 0.9 해서 얘랑 딱 맞게 박스 콜라이더를 딱 맞게 해줄게요. 그럼 총알에 딱 맞는 위치에 맞았을 때 에너미가 사라지겠죠. 다시 뒤로 돌아가시고 저장을 한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렇게 총알처럼 나가죠? 총알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총알이랑 부딪혔을 때 얘가 지금은 어떻게 없어지지? 지금 그냥 없어지죠? 아무 효과 없이 총알이랑 에너미랑 딱 부딪혔을 때 이렇게 없어지죠? 뭔가 좀 밋밋해요. 밋밋하기 때문에 이 총알에 부딪혔을 때도
이펙트를 한번 줘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에셋스토어로 가서 카툰 fx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카툰 fx 검색을 해보고 보면은 카툰 fx 풀이라는 게 있어요. 카툰 fx 풀이 얘를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임포트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임포트 하시고 얘 뭐 굳이 다 가져올 필요는 없고요. 얘를 그냥 다 없애버리고 프리셋 부분만 가져오세요. 프리셋 부분만 가져와 주셔도 상관없어요. 이 프리셋을 임포트 해줄게요. 그래서 얘 다시 시내로 돌아왔고 프리셋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에너미 부분에서 사실 충돌을 했을 때 감지를 한 다음에 이제 폭발 효과를 놔줘야겠죠. 그래서 에너미 프리셋에 가볼게요. 에너미 프리셋에 접근을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 달려있는 게 에너미 스크립트죠. 에너미 스크립트에서 이 폭발하는 값을 넣어줘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에너미 스크립트를 열어주시고요. 이 스크립트에서 수정을 해볼 거예요. 이제 전역 변수로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 public game object explosion factory라고 해서 이제 폭발하는 공장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폭발하는 값을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폭발 값을 만들어 줄 거고요. 얘를 잘 넣어줬으면 이제 에너미 부분에 얘가 생기겠죠. 에너미 부분에 이 전역 변수가 새로 생겨서 explosion factory라는 게 새로 게임 오브젝트로 생겼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프리셋 편집 창에서 그 프리셋을 넣어줘야겠죠? 폭발 프리셋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카툰 fx 부분에서 사실 원하시는 프리셋을 찾아도 되는데 이제 익스플로전 부분에 이 프리셋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프리셋 부분에 GMOS에 카툰 fx에 CFX 프리셋 부분에 익스플로전 부분에 CFX 익스플로전 B라는 프리셋이 있어요. 이것도 원하시는 프리셋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미를 다시 클릭해 주시고 에너미 스크립트에다가 끌어다가 넣어줍니다. 얘를 끌어다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넣어줬고 지금 saving failed on the console window get more inside. 여기 부분에서 지금 약간 충돌이 일어난 건데요. 아, 여기 스크립트가 지금 네, 사라져버렸네. 스크립트를 여기 스크립트에서 이거를 없애볼게요. 아까 제가 스크립트를 에러 난다고 해서 다 없애버렸죠? 얘는 remove 컴포넌트를 해줄게요. 플레인에 들어있는 스크립트는 리무브를 해주시고요. 얘를 다시 저장해서 클리어해보면 없어질 거예요. 오류 메시지가. 그래서 에너미에 들어있는 스크립트는 없애주고 이제 에너미 안에서 이 스크립트를 하나만 추가를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폭발 효과를 생성을 해야 돼요. 폭발 효과를 생성을 해야 되니까 온 콜리전 엔터 부분에다가 이제 폭발 그 효과를 만들기 위한 거를 하나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게임 오브젝트 익스플로전 하고 인스턴시에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익스플로전 그 팩토리를 불러와야겠죠. 익스플로전 팩토리를 불러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다가 폭발을 하는 효과를 하나 넣어야겠죠. 폭발하는 효과는 그 폭발 효과가 폭발이 발생한 위치에다가 넣어야겠죠. 그래서 explosion transform 그 위치를 불러야 됩니다. 포지션은 explosion 하는 포지션은 transform이 그 포지션에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위치에서 이제 폭발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네, 다시 돌아와서 해보면 이렇게 지금 프리셉이 깨졌는데 폭발을 하고 있죠. 여기 메테리얼 부분이 약간 깨졌나 봐요. 얘가 가지고 있는 프리셉이 네, 이렇게 좀 깨졌네요. 얘 자체가. 그래서 다른 프리셉을 사용을 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이제 폭발하는 것까지 받고 지금 제가 아까 메테리얼을 안 불러와서 얘가 지금 메테리얼을 못 불러오고 있는데요. 그 아까 임포트를 할 때 제가 메테리얼 부분을 안 가져와서 임포트 하실 때 프리셋만 가져와서 그래요.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메테리얼까지 다 가져와야지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일요일에 들어주시느라 고생했어요.